이제 아편이 또 하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약이 없었어요. 거의. 정말 제대로 된 약이 나온 게 다 19세기 넘어서거든요. 아스피린이 1897년에 나왔고, 그러니까 뭐 하나 효과가 좀 있다 싶으면 그걸 다 만병통치약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을 가지고 변비약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진정제로도 쓰고, 일단 통증이 사라지니까. 만능 약으로 썼군요 그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진정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샥 가라앉아요. 아,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다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솔솔 와요. 수면 효과예요. 불면증 네. 없어지고. 그래서 수면제로도 많이 썼고요. 또 중요한 효과인데 진통 효과도 있어요. 아편을 이제 약으로 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죠. 저 그때 아프면 뭐 방법 없으니까. 네, 즉흥적.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는데 아편을 복용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진통 효과가 더불어 기분도 좋아져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냅니다. 말초신경에서 일단 구역질을 일으키고요. 아편의 성분이 뇌로 들어가서 호흡마비가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숨을 쉬라는 걸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숨을 못 쉬면 되게 괴롭거든요. 그 고통을 느끼고서 빨리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진통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숨을 쉬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이렇게 숨쉬기 힘든데 잠도 와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네, 구역질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와, 굉장히 이거 소질이 많다는 다 거죠. 맞춰지네. 아예 죽기 딱 좋은. 네, 그 과정에서 또 내성도 생겨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뇌는 그에 이제 뭐 적응하겠지만 우리 몸은 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네. 그리고 아편계열 진정제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대부분 금단 증상이 즉각 나타나요. 바로. 약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구역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도 올라가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근데 그런 증상이 아편 하나만 복용하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잡히면. 네, 진짜. 끝없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땀도 뻘뻘 흘리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금단 증상의 이미지가 보통 여기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편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어요. 네. 그죠?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이름의 전쟁이 있죠.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오피엄 하우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청나라의 아편굴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다 아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편을 흡입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편을 먹었었거든요. 먹고 물약으로 마시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흡입하니까 뇌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빨리군요. 네,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일 안 하고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일 안 하는 사람들도 좀 건강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청나라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렸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편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독일의 한 약사가 아편의 주 성분을 분리하게 됩니다. 뭐 머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몰핀입니다. 바로.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네, 몰핀이 아편의 주성분이에요. 생약제를 그동안 계속 썼었는데 생약제에서 주성분이 분리된 최초의 물질이에요. 몰핀을 분리해냈던 이유가 뭐냐, 그 계기가 중독성 없는 아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였어요. 중독성 없나요? 아이러니하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그때 생각 자체가 그랬어요. 아편이 그 효과를 내는 주된 성분이 몰핀이긴 한데 몰핀 함량이 20%를 안 넘어요. 그때 이제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몰핀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던 아편의 좋은 효과, 진정, 수면, 진통, 행복 이것들만 담당하고 다른 물질들과 섞여 있어서 아편의 부작용이 나타난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질들 분리하고 몰핀만 쓰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몰핀이는 착한데 내 친구들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환경이 안 좋군요. 만나서. 얘는 착한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알 수 있듯이 그런 몰핀이 있어요. 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몰핀도 아편이 나타내는 효과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점, 그다음 나쁜 점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그전에는 20%였잖아요, 몰핀이. 근데 이제 100%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각종 효과들이 모두 증가하겠죠. 올라가고 부작용도 올라가고. 그렇게 몰핀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몰핀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몰핀이는 좋게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구 썼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 좋은 몰핀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썼을까요? 혹시 뭐 짐작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고통이라거나 진통 뭐 이런 것 좀 효과 있으니까 네. 약간 상처 많이 입는 사람들 네. 아닐까 싶어서 어, 군인? 군대? 아니면 그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도 더 안 오고 네. 그리고 좀 거동이 힘드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요? 신생아. 신생아. 너무 충격적이야. 애기? 우리 신생아들 좀 잘 울잖아요. 애들 계속 잠도 안 자고, 수면 사이클도 안 맞고 되게 힘들잖아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생아들을 재우는 용도로 몰핀을 썼습니다. 수딩은 네, 진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광고를 했어요. 와, 진짜 몰랐구나. 사실 제가 애기 울음을 멈추는 법 해가지고 검색을 막 하다가 네. 이거를 봤어요. 아. 이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 저 미세스 윈슬로가 저분이 신생아를 담당하는 간호사였던 거. 제가 간호사였는데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범죄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30년간 간호사로 근무했던 그 경력을 앞세워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보면 주사기 지금 들고 있죠? 그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먹이려면은 애는 가루 못 먹잖아요. 네. 무조건 시럽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디에 녹였냐면은 술에다 녹인 거예요. 우리 애 아직 물도 못 마시는데. 어우. 지금도 몰핀 같은 진정제 계열을 쓸 때는 술은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술도 기본적으로 조금 느려지거든요. 조금 몸을 다운시키는데 몰핀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됩니다. 저걸 맞은 아기들은 어떻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논문에 따르면 이제 수천 명이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통계 자료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1840년대 중반부터 이야기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로부터 한 5, 60년간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약입니다. 자, 몰핀의 통증과 관련된 진통 효과도 몰핀 대중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쟁터에서요. 전쟁터에서. 마침 현대적 개념의 피부 밑에 넣는 피하 주사기가 1853년에 개발이 돼요. 몰핀이 한참 대중화되던 그 시기에 주사기도 나왔고, 그리고 그때는 뭐 남북 전쟁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는 식민지에서 온갖 전쟁 다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총 같은 것도 이제 막 초기 형태 개발이 되고 무기 성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통증이 아니에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몰핀을 주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중독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몰핀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그냥 Soldier's Disease, Soldier's Disease. 네, 군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전시면은 정신 없으니까 그쵸. 옆에 진짜 위급한 환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나도 하나만 놔줘. 그리고 감기 몸살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맞은 사람들 네.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프다 그러는데 네. 아프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몰핀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당시에 못했으니까요. 19세기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몰핀을 진통제로 썼다 그랬잖아요.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전쟁에 쓰이거든요. 일본, 그 다음에 독일 두 군데요. 심지어 권장했어요. 더 강력한 군인들 만들기 위해서. 그쵸. 강력한 군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좀 독일 전격전 하려면은 그 당시 이야기하잖아요. 3일간 잠을 안 자고 탱크를 몰았다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놀라운 속도로 진격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메스암페타민의 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일본군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일본 가미가체 부대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마지막 자살 비행하기 전에 일왕이 건네주는 플로폰 차를 마시고 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시대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편과 몰핀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양귀비죠, 그죠? 양귀비가 비교적 그 당시에는 좀 흔하게 재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귀비를 든 아이들의 사진도 남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몰핀을 이제 몰핀이라 발음하지는 않고 일본어로 모루히네라고 불렀어요. 몰핀을 뜻하는 단어죠. 몰핀을 만든 곳을 이제 주사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뭐 전해진 이야기 하나 있어요. 평북에 살던 김시병이라는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만주로 갔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때 12살짜리 딸 연우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12살짜리 연우리를 결국 4년 정도 지나서 만나게 돼요. 딸을 그쪽으로 만나서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어머. 4년 만에 만난 딸을. 아빠가 몰핀 중독자였어요. 몰핀을 막기 위해서 70원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70원 때문에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그 딸도 몰핀 중독자였거든요. 12살인데? 그래가지고 몰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 상황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음식점 주인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돼요. 자신귀 부녀로 그 당시에 소개가 됩니다. 자기 몸에 주사를 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핀 중독자들을 부르는 그 당시 용어가 자신귀였어요. 자신귀. 네, 근데 사람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사람들도 계속 적응을 하거든요. 현황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핀이 생각보다 위험한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독성을 없애고 장점만 살린 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또 좀 왠지 불안하죠? 5편에서 벌써 했는데. 심지어 이때는 몰핀 구조도 모르는 때예요. 몰핀 구조가 1920년대에 제시가 되고 밝혀진 건 1952년이에요. 1850년대, 60년대 이때는 구조도 모르면서 화학 기술을 조금씩 이제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이제 화학 기술들을 막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도 건드려 볼까, 여기도 건드려 볼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하나 나와요. 또 뭐가 탄생했어요. 네. 그게 바로 헤로인입니다. 와. 자, 헤로인은 뇌로 몰핀보다 더 잘 들어가요. 효과도 2배예요. 효과가 2배란 거는 부작용도 부작용도 2배. 2배라는 거죠. 아편계에서 유래한 진정제들, 지금 아편, 몰핀, 헤로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물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헤로인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헤로인까지 가면은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더 위험한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헤로인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몰핀의 중독성은 없는 그런 물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로인을 광고를 했습니다. 와. 약간 패키징이 예뻐. 죄송한데 예쁘지 않아요? 여자들 화장품 앰플처럼. 아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저기 기침약으로 쓰인 거예요? 기침한다고 이거 설마 주지 않았겠죠? 감기약? 그게 맞아요. 오 감기약이에요? 그냥 감기약으로 썼어요. 폐렴, 결핵이라든지 기침과 관련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약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children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3 years? 네. 3살 아이까지? 네. 애들한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던 약이에요. 심지어 이 약을 일반 약으로 팔아요. 일반 약으로 그냥 약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약이었어요. 어머. 뭐 광고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사가지고 써서 복용하다가 많이 문제가 됐죠. 5년 전에 몰핀을 끊었다가 이건 중독성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이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60세 환자인데 헤로인 중독으로 실려왔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의사예요. 아 의사? 의사면 그 분야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광고에 낚인 거죠. 낚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헤로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의사도 중독자가 될 정도니까 일반인도 훨씬 더 많이 중독자가 됐겠죠. 그렇게 많은 사건 사례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규제가 들어갑니다. 1914년이에요. 본격적으로 관련 법을 제정을 하면서
마약성 물질들은 함부로 약국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헤로인은 정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탄 거예요. 헤로인이 만약 좀 더 뒤에 나왔더라면 관련 법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다음 아주 초기에 나왔더라면 그 뒤에 나온 효과가 더 강한 물질이 자리를 대체했을 거예요. 마지막 끝물을 타고서 딱 진입을 해가지고 중독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마침 1914년 그때부터 이제 마피아들도 좀 성장하잖아요. 불법으로 헤로인을 공급하고 나중에 그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2010년 유엔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편계 진정제 시장을 한 65조 원 정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55조 원이 헤로인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헤로인이 아편계 관련 물질에서는 메이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재즈의 전설적인 인물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아시나요? 챗 베이커 너무 좋아하죠. 딱 아시네요.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다. 그런 별명도 붙었고, 이 사람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나옵니다. 근데 이 챗 베이커는 천사의 노래를 한 악마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왜? 노래는 정말 감미로운데 성격이 폭력적이고 마약 중독에 여성 편력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히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일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또 연주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마약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이제 헤로인에 중독돼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복용했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무리 재능이 좋다고 해도 계속 이러다 보면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버는 돈은 전부 다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써버리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게 해요. 그러다가 마약 단속반에 걸려서 이제 감옥에도 가고 폭력 조직한테 돈 갚으라고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즈 연주자인데 이가 부러졌다는 게 그렇죠.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이게 거의 인생 말년 사진이에요. 몇 살 때 사진 같으세요? 거의 노년 네. 한 80순 80세 넘었겠죠. 70, 80. 그래 보이는데? 근데 이게 50대예요. 50대. 처음에는 정말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생겼던 사람인데 50대에 갑자기 폭삭 사갔죠. 끔찍하다. 이 사람 58세가 되던 때 네덜란드 아무스테르담에서 호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헤로인과 코카인을 이제 쓴 걸로 나왔습니다. 헤로인은 호흡마비라든지 그다음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노화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완전 네. 자기한테 자해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것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주사기예요. 감염이에요. 네. 영화에서 그쵸? 봤어. 맞아. 헤로인은 처음에 코로 흡입했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먹거나 코로 흡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주사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헤로인 하면 거의 주사기로 쓴다라고 복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영화에서 보던 게 이거였구나. 헤로인은 원래 물에 잘 안 녹아요. 순수한 헤로인은 잘 안 녹기 때문에 녹이기 위해서 산을 가해요. 구연산 같은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혹은 식초를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바로 녹지는 않으니까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사기를 슉 뽑아가지고 자기 혈관에 넣는 거죠. 근데 나름 또 이 사람들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쓰던 주사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나 C형 간염 이런 질병들이 마약 중독자들한테 퍼진다는 거예요. 마약은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퍼지겠지만 에이즈나 C형 간염은 마약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